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56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은 0.02% 상승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에서 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의 외국인 쪽의 수급들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5월 달 들어서면서 그래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기조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기관 쪽도 전날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렇지만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종목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선물 같은 경우는 전날 9,400억 가까이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이 수급에 따른 흐름들이 좀 외국인 쪽과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우선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에요. 환율이 그나마 좀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적어도 환율 같은 경우 이 하단 자리대죠. 1310원 자리대입니다. 61선. 요 자리대를 하향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이 환율이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수급적으로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23년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누적 기준으로 약 한 9조 6천억 정도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그럼 여전히 이 매수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. 20년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크게 매도가 좀 진행이 됐던 그런 모습들인데, 23년도부터는 외국인 쪽이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. 거의 10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를 좀 보더라도 올해에서만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9조 6천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. 기관 쪽 같은 경우는 3조 4천억에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, 개인 쪽 같은 경우는 7조 원이 이제 넘어서는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여전히 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뭐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들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그나마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다.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들은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전날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공매도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,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상승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성장이 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지수에 있어서의 반등도 좀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그래도 좀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죠. 내일 저녁에 좀 진행이 되고, 그렇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까지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. 같이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조금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중바닥형의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. 61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그래도 추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지수는
점진적으로 좀 고점을 높여가는,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. 그럼 결국은 지수로 보게 된다라면 조정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좀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. 물론 이슈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CPI라든가 미국의 부채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면 그 조정을 활용한 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종목군들로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지지 라인대를 한 번에 좀 지지를 해주는 것보다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많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측 매수보다는 확인 매수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무슨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로봇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뭐 61선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지 라인 때 전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이나 61선에 대한 지지 라인 이런 부분들보다도 한 단계 더 밀려 내려오는 이런 종목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좀 보게 된다라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별다른 이슈가 없이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. 그러면 종목별에 대한 이슈의 흐름으로 종목군들이 좀 흘러간다.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IT 쪽 섹터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이런 쪽이 좀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뭐 기계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양호한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. 그리고 IT 쪽과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과했었죠.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밀렸었고 바닥을 좀 많이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죠. 대표적으로. 그리고 시가총액의 좀 비중이 상당히 좀 큰 그런 부분들이죠.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다. 그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전히 이들 섹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제 보게 되면 성광밴드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좀 제법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좀 모습들, 거래량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그렇게 된다라면 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러면 폭사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태광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물론 정고점 부분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, 다만 이제 과거에 2008년도 이후에 상당히 좀 큰 상승을 좀 했었죠. 여기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가 좀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 매수를 좀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20년도 이후부터는 흑자로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, 그리고 또 보게 된다라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조선 쪽에 있어서의 업황이 좀 괜찮고 이제는 경기 침체기가 끝나고 다시 회복기로 접어들게 되면 증설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면 피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섹터들도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꼭사주로 좀 말씀드렸던 태광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이렇게 오전에 장전에 10분 내외 정도로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게 되면 뭐 미리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구독 신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거기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그래도 영상을 올리게 되면 바로 알림이 뜨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좋아요,
마찬가지고요. 그러면 구독도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을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